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20년 어떤 분들에게는 참 다사다난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참 지긋지긋했던 어쨌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라는 무서운 재앙과는 작별하지 못하고 새해를 함께 맞이하게 됐는데요. 언제쯤 과거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학교도 편안하게 다니고 장사도 하고 또 사는 얘기 좀 서로 나눌 수 있을까 답답하시죠? 새해에는 반드시 잘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좀 더 희망적인 경제 이야기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올해 마지막 날 오늘은 어떤 계획들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뭐라도 좀 시원하게 정리라도 좀 하고 싶은 날인데 마침 또 집에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집 정리정돈을 같이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리를 잘하는 것도 또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부터 정리하는 요령은 좀 없어서 오늘 좀 배워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정리정돈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정리정돈의 기술 한 수 배워보시죠. 12월 3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집에 있는 물건을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보면 참 버려야 할 이유도 여러 가지 떠오르고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도 여러 가지가 떠오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 아파트 한 평에 얼마나 될까요? 어떤 짐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 짐 때문에 낭비하는 돈이 또 그 짐의 가격과는 무관하게 또 큰 비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정리정돈 전문가 한 분을 모시고 정리정돈의 기술을 좀 배워보려고요. 정리 컨설턴트 똑똑한 정리의 정희숙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정리정돈하러 집집마다 다니시기 좀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다 집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정리정돈의 수요가 늘어서 고객이 더 많아지셨습니까? 네, 더 바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보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예, 홈 인테리어, 홈 퍼니싱 더 관심이 많아지시고요. 예. 재택근무 늘어나시니까 그전에 아, 남편분들이 잘 몰랐는데 책상을 하나 둘 공간이 없어서 예. 의뢰를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재택근무는 해야 되는데 네. 책상이 놓을 공간이 없으니 나 이거 정리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럼 찾아지나요, 공간이? 아유, 네, 찾아지고요. 또 은퇴하시는 분들 예전에 생각해 보면 그전에 예. 직장 생활 하실 때는 몰랐다가 은퇴하시면서 이제 집에서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구 배치, 공간 배치를 하면서 이제 자리를 마련해 드리죠. 결국은 버리는 거죠. 글쎄요, 뭐 버리는 거를 너무 고민하시고 먼저 정리는 버리기죠. 저는 매일 그 소리를 들으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네. 정리는 쓰레기는 버려야 되지만 저희 집들 대부분 집에는요 버릴 물건보다 쓸 물건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리할 때는 버리려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찾기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요. 그러면 더 행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저는 도저히 정리 못 하겠어요. 대표님이 와서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네네. 일단 집 안에 들어가셔서 뭐부터 하세요? 쭉 한번 알려주세요. 그분과 먼저 상담을 해요. 저는. 집을 어, 둘러보기 전에 몇 평이시죠? 가족 수는 몇 분이시죠? 아이들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예. 맞벌이세요? 외벌이세요? 그거를 물어봐요. 그걸 왜? 직업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골프 선수일 수도 있고요. 운동 선수일 수도 있고요. 연예인이실 수도 있고요. 그냥 전업주부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물건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분의 가족에 대해서 다 파악을 먼저 하고요. 직업상 갖고 있어야 되는 물건도 그렇죠. 있고 네. 누군가에게는 불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제가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분들에게 물건을 옷을 줄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의 상황, 그 집의 어떤 상태인지 또 무엇이 중요한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해서요. 예. 왜 정리를 의뢰하셨어요?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럼 뭐 이사 왔습니다. 뭐 아이가 뭐 군대 갔어요. 뭐 주말 부부였는데 합치게 됐어요.라는 그런 사연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시작하면서 이 집에는 무엇이 어떤 공간이 필요한지를 중점을 둬요. 서재가 필요한 건지, 드레스룸이 필요한 건지 그거를 파악하면서 공간을 만들죠. 아무튼 뭐라도 좀 공간이 생기면 그걸 서재로 쓰던 드레스룸으로 그럼요. 쓰던 그거는 제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선택할 텐데 일단은 가구도 많고 뭐 짐도 많고 가구가 있는 이유는 그 가구에 담아둘 뭔가가 있으니까 이제 또 네. 가구를 샀을 거고 이제 어떤 상황인지는 다들 이제 짐작이 되실 텐데 네.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일단 정리를 해야 되면 뭐를 버리고 뭐를 안 버리죠? 가장 먼저 이제 버릴 거를 막 찾으시는데요. 예. 저는 재고 조사가 먼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갔을 때는 팀이 들어가는데요. 물건을 음. 모두 다 꺼내요. 다 꺼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세요. 그리고 꼭 한두 개씩은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 뭐 하는 데 쓰는 물건이에요? 그걸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꺼낸다는 건 어디죠? 벽장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수납장에 들어있는 거 다 베란다, 여행용 가방도 열고요. 그 핸드백까지 다 쏟습니다. 제가. 어디다 꺼내나요? 꺼내놓고 거실에다 다 쏟아놔요. 아. 네. 그런 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주방 물건도 다 꺼내놔요. 그래서 재고 조사를 하고 분류를 하고 종류별로 나눠져야지만 그때부터 버릴 것도 남길 것도 쓸 것도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버리는 걸 먼저 하시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저는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는 물건은 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우선순위라는 게 네, 물통이 20개가 있으면 한번 쫙 보면 우선순위가 정해지거든요. 브랜드 그렇죠. 좋은 거, 뭐 어. 가벼운 거, 디자인 나한테 마음에 드는 거. 분명히 쓰기 싫은 물건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유리잔도 쫙 꺼내 보면 무슨 뭐 브랜드 써 있는 유리잔 같은 거는 버리기 1순위거든요. 어디 기념품으로 받은 그렇죠. 거 네. 그런 거 다 쟁여놓고 있죠. 네. 꺼내놓으면 내가 이거 왜 갖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든다는 예. 말씀이죠. 보통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이걸 왜 가지고 있었죠, 제가? 어.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른 상태에서 그거를 돈을 내고 비용을 내고 이삿짐을 싸서 온 거죠. 어딘지 모르면 또 사게 되나 봐요. 그렇죠. 저도 뭔가 네. 어디 가서 머그컵을 사기도 해요. 제가 들어와 보면 말씀하신 대로 한 20개 있는데. 네. 근데 사는데 똑같은 거 삽니다. 어. 저도 예전에 다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옷을 사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사는데 결국 사는 거는 검정 바지예요. 그러면 꺼내놓고 아 이렇게 많구나 그럼 그중에 버릴 수 있다는 거군요. 일단 그렇죠. 버리세요라고 하면 다 마음이 아픈데 그럼요. 많은 게 확인이 되면 버려진다. 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내가 버려도 이렇게 많았으니까 버려도 괜찮구나라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버리기가 되죠.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너무 좁으니까 버릴 마음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버려야 되는 상황에 마주하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내가 넓은 집으로 가면 다시 채우기 시작해요. 이게 있는 줄 몰라서 아유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네네. 라고 생각하면 발견하는 즉시 버리니까 일이 사라지는데 네네. 문제는 이거 있는 줄은 알았는데 네. 쓸모는 없지만 1번 아직 쓸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버릴 물건이 아니라서 누가 써도 쓸 거고 내가 쓸 일도 있을 것 같으니까 아니면 2번 추억이 이제 담겨 있는 네. 거라서 못 버리는 거 네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추억을 되게 중요시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모든 예. 추억을 꼭 물건으로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요즘에 블로그도 되게 잘 나오고 인스타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료로 남기시면 되는데 그 물건으로 꼭 남기시려고 하는 그런 게 있으세요. 우리나라 분들이. 아 그럼 사진 찍어놓고 그렇죠. 블로그에 올리고 버려라.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추억이 쌓이는데 물건이 계속 쌓이다 보면 우리 집에 가만 생각해 보시면 이래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물건이. 예전에 썼던 거, 지금 쓰는 거, 앞으로 쓸 거. 그런데 너무 과거가 많은 집이 있습니다. 과거가 지금 현재를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쓰는 것보다 옛날에 썼던 물건이 그 현재 쓰는 물건을 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데 못 찾는 거예요. 아, 그런 생각을 하고 버리세요. 네. 정추억이 담겨 있는 거는 사진 찍어 놓으시면 그렇죠. 됩니다. 네. 아직 쓸만한 거는 아직 쓸만한 것도 수량을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직 쓸만한 게 앞으로 쓸 일이 생길 거야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물건이라는 게 언젠가는 뭐 쓸 일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게 내가 정리의 기준, 버리는 기준을 정하면 버릴 게 단 한 개도 없고요. 정작 쓸 일이 생겼는데 못 찾습니다. 저도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하다 보니까 줄자가 저희 집에 6개가 있더군요. 그러니까 되게 알뜰하시거든요. 보통 분들이 예. 알뜰하고 진짜 아끼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비교해서 물건을 사시고 하시는데 정작 그 알뜰함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모으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걸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바로 물건의 가치와
공간의 가치를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추억이 담긴 피아노인데 우리 아이들은 치지 않는데 내가 어렸을 때 추억이 담겨 있는 거야. 근데 우리 아이들 놀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피아노를 치워서 저는 그 공간에 아이들 미끄럼틀이라도 놔주는 게 어떠세요라고 제안을 드리는데 그분은 추억이래요. 그게 자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깝죠. 물건의 가치보다 공간의 가치가 훨씬 크다는 거죠. 일단은 그럼 다 꺼내놓고 버릴 거 정하고 네. 방금 말씀하신 기준으로 마음 그쵸. 정리를 하면 네. 버려지면 자 이제 버릴 만큼 버리고 다시 원상복구 하면은 정리되는 이제 건가요? 수납을 이제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리하면 안 보이는데 치우는 게 정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종류는 물건의 종류는 목적이 다 다르거든요. 당연히 물을 마실 때 쓰는 거, 뭐 반찬을 담는 것도 있고요. 조리할 때 조리 도구도 있을 건데요. 예. 사람들은 그냥 한 곳에 담아두면 정리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왜 물건 치운다라는 말 있잖아요. 예. 물건 좀 치워. 근데 그게 정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용 장소에. 사용 물건을 사용할 만큼만 둔다 그러면 못 찾을 이유도 없고 안 보일 이유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물건을 다 한꺼번에 먹는 거든 뭐 요리를 하는 거든 냄비든 뭐든 그냥 안 보이게 한꺼번에 넣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잘 안 보이니까 늘 양념은 나와 있어요. 대부분 주부님들 집에 늘 양념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어야지 사실은 그게 적정량인데 네.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물어보세요. 우리 집이 물건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되물어보세요. 그럼 저는 그러죠. 나와 있는 거가 다 없어지는 게 적정량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한숨을 쉬시죠. 근데 그게 보면 이제 한 번 사러 가면 일회용만 사오는 게 아니라 라면도 5개 들어있고 1+1도 있고 그러다 네. 보면 언젠가는 쓸 거고 곧 쓸 거니까 어딘가 쟁여놓고 근데 쟁여놓다 보면 공간이 부족하니까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왜 그 마음을 몰라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은품으로 자꾸 들어오는 물건 보면 저도 이제 물건을 사지 않아도 이렇게 선물 받게 되는 것도 많고요. 아무래도 물건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하나씩 버리면 되죠. 이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루에 하나씩 버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날 잡아서 한꺼번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종류를 당연히 재고 조사를 분명히 하시고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는 것도 수납을 하는 것도 네. 종류 재고 조사 안 한 상태에서 절대 넣으시면 안 돼요. 자,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은 새해를 앞두고 경제적인 효율성을 좀 높여보려고 정리정돈의 기술을 배워보고 있습니다. 똑똑한 정리의 정희숙 대표님 함께 하고 계신데요. 정 대표님 모셔서 항상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비싸죠? 얼마나 듭니까? 네, 비싸지 않습니다. 비용만 들으면 비싸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예. 저희도 전문가지만 한 집을 정리하는데 7명씩 8명씩 들어가요.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8시간을 기준해서 들어가니까 뭐 8명이 8시간인데 88이 64시간이잖아요. 예. 그러면 매일 이렇게 전문직으로 하는 사람도 그 정도의 시간이 들어가는데 내가 우리 집을 정리한다? 하루에 다 끝낸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겠네요. 하루에 10분이든 15분이든 정해서 저는 공간별로 정리를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정리는 물건의 종류별로. 그러니까 옷 정리는 맞는데 드레스룸 정리는 어찌 보면 틀릴 수 있어요. 바지 정리, 뭐 코트 정리 이렇게 하나씩 분야를 나눠서 하루에 하시면 좋겠어요. 저는요. 아, 공간으로 나누지 말고 네, 오늘은 못하십니다. 바지를 정리하는 날 네. 요령이 좀 있습니까? 좀 알려주세요. 혼자 좀 대표님 손 안 가게라도 하려면.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배워서 집 정리를 혼자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 저는 이제 중요한 게 먼저 수납 용품 좀 사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수납 바구니. 그걸 먼저 사시려고 자꾸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실 맨 마지막에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수납 용품을 먼저 산다는 거는 무엇을 담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쁘게. 안 버리려고. 네, 지금 담을 단계가 아니에요. 지금은 다 꺼내서 물건과 나하고 한번 마주칠 때예요. 저는 물건과 하나씩 다 한번 마주봤으면 좋겠어요. 옷 정리를 제일 잘하는 거는요. 거울 하나 갖다 놓으시고 다 입어보시면 돼요. 고민하실 것도 없어요. 안 잠깁니다, 이게. 대표님, 근데 몸이 바뀌잖아요. 잘 안 바뀌던데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정말 중요하지 않은 물건과 중요한 물건을 찾아내셔야 되는데 그 중요한 물건이라는 거는 현재예요. 현재. 지금 내 직업, 내 몸의 상태 그런 거에 맞는 물건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내가 관심 있는 분야부터 먼저 시작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책이 중요하신 분이 있고 옷이 중요한 사람이 있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다 못하니까 하나에 내가 관심 있는 걸 정한 다음에 오늘은 숟가락, 젓가락을 먼저 하시는 게 아니라 냄비, 그 부피 큰 거를 먼저 정하시는 거예요. 옷 정리를 할 때도 내가 속옷을 먼저 시작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건 맨 마지막. 패딩을 먼저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공간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속도가 붙습니다. 대표님 집에 가면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는 않고요. 근데 이게 못 버리고 쌓아놓고 정리 안 되는 게 혹시 마음의 병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부들을 아무래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예. 물건이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조금 너무 많으신 분들은 제가 항상 이제 주부님과 오래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항상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어렸을 때부터 어떤 상처나 부부 관계에서 외로움이나 육아 때문에 우울증이 왔다거나 본인들이 아세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쇼핑으로 푸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요. 네. 소비는 감정이라는 말 저는 되게 공감하거든요. 정말 필요해서 사는 물건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에 물건을 이렇게 둘러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생활용품이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이 더 많은 경우가 있어요. 예쁜 거. 네. 예쁜 선반, 예쁜 뭐 양초. 근데 그것이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너무 예쁜데 빛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너무 잘하고 싶은데 물건이 많다 보니까 묻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라는 말을 강조를 드리는 게 뭐냐면 인테리어에 몇 천부터 저는 몇 억씩 들이시는 분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진짜 안타까운 게 어디에 이게 인테리어가 들어간 건지를 모르겠어요. 다시 짐으로 다 네. 메꾸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후회하시는 거예요. 이사 가시는 분들 왜 이사 가세요? 그럼 평수가 좁아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고객님 혹시 25평에서 32평으로 가시면 완전히 널널해서 이제 정리 문제가 해결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으세요. 해결 안 됩니다. 왜냐하면 90평에 제가 두 분 사시는 분 되게 많이 가는데요. 네. 그분도 옷을 수납할 때가 모자라요. 대개는 이제 정리를 하다 안 되면 이제 대표님 같은 분께 도움을 청하는데 대개 이제 혼자 하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거나 혹은 네. 잘못 알고 있는 게 있거나 그럴 네. 텐데요. 이제 부부가 같이 하시다가 꼭 부부싸움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보는 입장에서 남편의 문제다. 또 남편은 아내가 문제다. 항상 이제 상담을 가면 주부님들 거의 우리 남편이 문제라고 그렇게 말씀 되게 많이 하시는 게 옷 정리를 해주면 뭐예요? 2, 3일도 못 가요. 아무리 예쁘게 접어놓은들 그걸 다 흐트러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 방도 정리해주면 2, 3일도 못 가.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유지가 안 되는 정리는 뭐냐면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물건이 한 번도 밖으로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수납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꺼내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그중에서 쓰레기는 버릴 건 버리고 나머지가 수납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산 거 수납, 산 거 수납이거든요. 근데 그 수납하는 장소가 사용 장소가 아닌 창고 어느 방 하나 꼭 그 집안에는 항상 뭐 한 공간이 정해졌어요. 거실은 굉장히 깔끔한데 어느 방 하나 딱 열어보면 창고방이 있어요. 저는 정리가 중요한 목적이 뭐냐면 그 창고 같은 공간을 하나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창고방이 부부 침실도 될 수 있고 남편의 서재가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제 공간은 없어도 돼요. 우리 아이들만 중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25평인데 왜 내 공간이 단 한 평도 없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더 많이 쓸 수 있는 공간은 있지만 남편의 공간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할 때 남편이 들어오셔서 꼭 열쇠, 안경, 지갑 놓을 수 있는 뭐 서랍 한 칸은 꼭 마련해 주세요. 그리고 남편의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침대 아니면 소파 딱 2가지예요. 책상 작은 거 하나라도 놔주세요. 그 남편이 거기서 힐링하실 수 있는 공간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의 목적이 물건을 버리고 뭐 집을 넓게 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공간을 창조하는 거예요.
버린다는 거 저는요. 버리는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공간 계속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은 버려야지 정리돼. 다 알고 계세요. 정답이에요. 사실은요. 그게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은 버릴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재고조사 단계예요. 어려운 일이다. 네네. 정리가 안 되는 건 어려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네네. 차근차근 해야지. 그렇죠. 그래요. 결국은 그래서 마음을 정리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리정돈이라는 게 네네. 내 마음이 바깥으로 나타나 있는 게 우리 집안의 환경이고. 네, 물건이 정리되면 마음이 정리되고 내가 보이신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왜 집이 예. 싹 정리되면 나 이제 뭐 하지? 이제는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이 돼서 전 되게 의미 있고요. 그래서 정리만으로도 사람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올해 마지막 날 그래서 이렇게 유익한 내용을 전해드리는 손에 잡히는 경제도 내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오늘 정리 컨설턴트이신 똑똑한 정리의 정희숙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제 올해 1년의 순서를 오늘로 모두 마치고요. 또 새해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변함없이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